자, 19페이지의 문제 2번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수학적 기류법에 대한 활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하학적 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또 좌표 평면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우리 격자점이라 한다. 우리 논술 문제보다는 이 격자점이라는 용어도 잘 나와요. 알겠죠? 격자점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을 우리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자, 격자점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기하학적 문제나 좌표 평면상의 어떤 함수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하거나 풀어내는 것은 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돼. 결국은 정수의 성질에 관한 주로 그런 문제들이 되어지게 되고 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수의 성질, 수의 집합의 성질을 묻는 문제들이 기류법 문제의 소재로 잘 등장한다 그랬지. 이것도 그런 종류의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수능 문제도 그렇지만 논술 문제에서도 많은 문제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실제로 그 문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특성을 알므로 해서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 논술 문제도 논술 문제로서 조금 많이 접하고 알아야 돼. 수학적인 얘기들 뿐만 아니라 세 꼭지점 A, B, C가 모두 격자점인 삼각형에 대하여 모두 정수좌표를 가지는 삼각형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총 2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기류법을 이해하는 질문은 아니고 직접 증명으로서 풀어서 증명하는 거야. 이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논증의 방법으로서 어떤 수식을 그냥 계속 풀어가는 거야.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수식을 계속 정리해서 A 어떤 식으로부터 출발점으로부터 A는 B, B는 C, C는 D 해가지고 결국 A는 뭐다. 결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증명 방식을 이제 지적 증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기류법이나 수학적 기하법은 다 간접 증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자, 직간접 증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유리수임을 증명하라. 격자 삼각형, 즉 꼭지점들이 정수면 그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은 반드시 뭐다? 유리수가 되어진다. 아, 근데 이건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격자 다각형이라고 하자 이번엔. 모든 격자 다각형의 면적은 유리수이다. 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있지. 왜냐면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치? 자, 여하튼 삼각형 ABC의 유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건 직접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돼. 그래서 직접 증명으로서 이제 증명하게 되고 이때는 좀 요령을 하나 피우자. 점들을 격자점들을 다 A1, B1, A2, B2, A3, C, B3와 같이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놓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을 하되 조금 어렵지. 복잡하고. 그런데 이 도형을 면적은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꼭점이 정수격자점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실제 계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평행이동. 평행이동에서 한 꼭지점을 원점이나 좌표 측상에 올려놓으면 이런 기하학적 문제를 다루기는 좀 쉬워. 다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 면적에 대한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요소를 쓰면 안 되겠지. 변화를 쓰면 안 되겠지. 자,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이제 약간의 문항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초반에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그래서 점 A가 세 개의 꼭지점 중 점 A가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하여도 각 꼭지점은 격자 위의 점이고 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하고 A, B, C의 좌표를 정하자. 기호하지. 그치? 문제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좌표를 안 줬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A는 원점으로 옮겼으니까는 0,0이 될 테고 B 대신에 이제 B'이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 평행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점 A나 B 기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지. 그래서 A는 원점 5로 B는 B'으로 C는 C'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하자. 그래서 그렇게 옮겨진 점의 좌표들을 A, B, B, C, D로 정의한다면 자, 답안 쓸 때는 논답 봤을 때는 증명할 때 이런 기호화라든지 정의들은 제일 처음 부분에 쓰는 거라 그랬어. 그치? 설명을 위해서. 답안 작성을 좀 원활하게 해서 사전 밑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 격자점이기 때문에 A, B, C, D는 정수라는 조건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걸 직접 계산하면 되는데 자, 좌표의 점들 가지고 면적을,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선공식. 사선공식도 있고 또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변의 길이 알아낸 다음에, 알겠지?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가지고 헤론의 공식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헤론의 공식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직접 계산하는데 어떤 수학적 요소를 가져오냐는 것은 문제에서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걸 써도 돼. 거기에서 차이는 없어. 알겠지? 뭐 모는 종에다가 그려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잘라서 뭐 붙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재미는 있을 겁니다. 시간 보내긴 좋을 거야. 1년 동안. 자, 사성공식을 이용하든 여하튼 사성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2분의 1에 AD-BD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이것도 편하지. A를 갖다가 처음 A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치? 계산 이제 편해진 거야. 사성공식 모르는 사람 혹시? 여기는 다 하네. 근데 진짜 안 하는, 이게 교과적인 어떤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나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혹시라도, 이 사성공식은 여러분들 교과에서 배우지는 않죠.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의 문제에서 면적 계산할 때는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알려주는 공식이지 정규의 공식이 아니야. 굉장히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이게 실제 이 공식이 없어요. 사성공식이라는 공식은. 알겠지? 이 공식은 사성공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식으로는 벡터의 외적의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형에 대한 벡터의 외적 계산에서 도형의 면적 계산하는 벡터의 외적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의 일부예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사성공식이라는 용어도 정식의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하냐면 그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원래의 공식은 만일 공간에서의 세 점의 좌표, 3차원 공간이야. 3차원 공간에서의 세 점의 좌표를 A1, B1, C1 그 다음에 A2, B2, C2 그 다음에 A3, B3, C3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의 외적 계산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벡터의 외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아래로 곱하여 가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합하게 되면 3차원 공간에서 이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점들이 이루는 세 점이 이루는 도형의 면적이 나오게 돼요.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절반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평행사변형의 절반의 삼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2차원 평면에다가 줄여놓은 거예요. 2차원 평면에다가. 그래서 두 개로 줄여가지고 요것들을 없애고 A1, B1, A2, B2, A3, B3 해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곱하여서 그치? 지금의 문제에서는 최초의 요게 0,0이기 때문에 점 A가 그래서 요 두 개 곱하고 요 두 개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성공식 쓸 때는 이렇게 저처럼 3행 3열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2행 3열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치? 2행 3열로 많이 써서 계산하는데 이게 행렬의 계산이란다. 요것의 행렬식, 요거 계산법을 이제 행렬식 계산법이라 그래. 벡터의 외적 계산이자. 벡터의 외적과 행렬식 계산에서 지금 이 방식은 반드시 정방행렬, n by n, 즉 3행 3열이나 뭐 4행 4열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딱 맞아야만 쓸 수 있는 계산법이에요. 2행 3열에다가는 행 2개에다가 세로 성분 3줄로 되어 있는 거는 이 계산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쓸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만일 논술 답안에다가 써서 대학 교수님이 보시게 되면 잘못된 공식을 썼다라고 감점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성공식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써서 풀어야 돼. 안 풀면 빵점이니까. 그치?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과정이나 결과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하거든? 사성공이 있어서 감점 받는다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서 한 20점 정도는 좀 감점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 시간상 부족하면 저거 바로 쏘면 돼. 그러나 다만 이제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으면 사성공식보다는 다른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좋다. 로피탈
로피탈 이론 같은 거는 좀 달라. 로피탈 공식은 정식의 공식이에요. 수학적인 공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고등교과에서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쓰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등교과 이상의 배경이 내가 대학 박사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전생에 그랬는데 살다 갑자기 벼락 맞아가지고 이 생으로 왔더니 나는 갑자기 고등학생 돼 있더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금 박사급이야. 대학에서 그 학생 논술련 봐서 쫙 풀었는데 대학원 뭐 박사급이나 혹은 뭐 교수님들이 계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공식들 막 쓰면서 막 써놨더라.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써놨더라. A4 용지. 이 학생 대학에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대학은 받아야 돼. 왜? 우수학생 뽑는 게 목적이니까. 고등학교 정말 잘 이수했느냐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대학에서 지금 이런 선발 과정에서 뽑는 것들은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잘 이수했다기보다는 고등학교를 너무 뛰어나게 이수했네. 우리 대학에서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 대학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돼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원서 안 써주면 대학 망하는 거야. 여하튼 그런 이제 고급의 지식들이 있으면 논술답안에서는 논술에서 문제에서 어떤 제한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그러나 비교과적인 공식이면서 정식의 공식, 수학적 표현이 아닌 것들은 약간 주의사항들은 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A, B, C, D가 정수이고 하니까 2분의 1 AD-BD 해봐야 BC지, 그치? AD-BC 해봐야 유리수가 되어질 테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될 수 없음을 보이시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 될 수 없음을 보이시오. 즉 격자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일 수는 없다. 이걸 증명하시오. 조금 밑도 끝도 없지. 이건 논술 문제 구조를 얼마큼 잘 아느냐의 문제야. 자, 이걸 귀류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귀류법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격자삼각형이 정삼각형의 어떤 성질에 없음을 보이는 거니까 격자삼각형이 정삼각형의 어떤 성질에 위배된다는 걸 보여야 되겠지? 그러면 되잖아. 그치? 격자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가정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도대체 정삼각형의 어떤 성질에 위배되는 것을 보일까를 고민해야지 이제. 아까는 P분의 Q 이런 꼴처럼 그걸 찾아서 우리가 써야 돼. 그런데 정삼각형은 성질이 너무 많어. 성질이 더러운 놈이야. 깔끔하면 더러워. 변의 길이에 대한 성질.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걸 조사할 것인가. 격자삼각형의 정수점들을 해서 그치? 뭐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까먹었잖아요. 꼭점의 세 변의 각각의 세 정수 격자점들의 좌표를 연결해가지고 각각의 변의 길이를 표시한 후에 이 세 변의 길이가 격자삼각형에는 절대 같아질 수 없다. 실제로 그래요. 알겠죠? 절대 같아질 수 없다. 그럼 격자삼각형제는 정삼각형일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돼야만 이 명제가 성립해 실제로. 이 결론만 놓고 보면. 그걸 보이든지. 또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세 내각의 크기가 60도로 다 같다. 이걸 이용해서 보이든지. 격자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 해봤더니 절대 60도로서 다 같을 수가 없더라.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도대체 어떤 성질을 끄집어내서 보일까? 어떤 걸 이용해서 보여도 돼. 알겠지? 위배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훨씬 더 쉽게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가를 이미 문제에서 주고 서 있어요. 그쵸, 면적. 왜? 몇 번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격자삼각형의 면적의 성질을 다룬 거란 말이야. 문제 구조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격자삼각형의 면적이 무조건 유리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정삼각형의 성질에 뭐와 비교해보자? 면적의 성질과 비교해보자. 넓이의 성질과. 이렇게 방향 잡아가는 거야.
아, 정삼각형에도 면적에 특별한 성질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한 변의 길이를 A로, 스몰 a로 공통적으로 하자. 자, 격자삼각, 이거는 처음에 뭐 만든 거야? 부정명제 만든 거야. 알겠지? 격자삼각형 ABCD 옮겨진 평행이동한 점 OB', D'이죠. OB', D'에 대해서 C', OB', C'에 대해서 정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하자. 된다고 가정하자. 격자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그치?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에 사인 60도. 삼각형 면적 공식이야. 정삼각형 면적 공식에. 그치? 됐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 본 거야. 정삼각형이라면 요 면적의 성질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결국 뭐야? 2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3. 요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온 거는 선분 OB의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왜냐면 아까 전에 B'의 좌표가 뭐였어? A, B였잖아. 그치? B'이 A, B였고 한 점을 원점으로 옮겨놓으니까 이 계산도 쉬워지지. 만일 이게 아니라면 X의 차, Y 차의 제곱의 루트의 제곱 씌워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평행이동의 그런 간단한 그런 기법들이 실제로 문제 전체에서 계산이라는 이런 걸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이런 것도 좀 감을 잡으시고 문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러고 보니까 얘는 A와 B는 어차피 정수였잖아. 그치? 그 전체 면적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얘는? 그쵸. 무리수가 돼야 돼. 루트 3 때문에. 루트 3이 소거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정삼각형의 면적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한 꼭지점이 두 개의 꼭지점이 정삼각형 중에서 두 개의 꼭지점만 뭐하고 O하고 B'이죠. 두 개의 꼭지점만 정수격자점을 가져도 반드시 면적은 무리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치? 세 꼭지점이 아니라 두 꼭지점만 정수격자점이 있어도 정삼각형 무조건. 그러면 격자삼각형은 모든 꼭점이 정수격자점이잖아. 그치? 모든 꼭점이 정수격자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격자삼각형은 면적이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안 된다고 그랬지, 1번에서. 따라서 격자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 1의 결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고 귀류법 증명 끝나는 거야. 뭘 조사해야 되는지, 뭐에 위배되는지, 귀류법에서는 요 전제 명제가 무엇인지, 어떤 전제에 위배되는지, 요걸 정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던 말이 조금 이해되세요? 아, 정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성질을 찾아야 되지? 이 방향성을 잡는데 뭐 가르쳐준다? 그쵸. 앞에 문제의 과정이나 결과물들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면 훨씬 쉽게 귀류법을 갖다가 우리가 논술 문제에 적용해서 증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혹시라도 이제 방향을 잃어버릴 때. 논술 문제, 그래서 귀류법이 논술 문제에서 잘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수능 문제 같은 게 문제 하나 단독으로 출제되잖아. 그치? 근데 논술 문제로 문제 하나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개가 소문항들이 세트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나의 제시문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출제되거든. 흐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 간 상호 연계성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게 논술 문제다 보니까 논술 문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논술 문제의 특징을 가장 잘 이용하는 증명법 중에 하나가 이 귀류법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체계에 대해서 그다음 논술 문제의 특징에 더불어 논술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조금 더 유용한 문제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해요. 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는 거 있으면.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전체가 무리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 적어도 두 개의 꼭지점이 격자점 위에 있는 정삼각형의 면적은 반드시 뭐다? 무리수이다. 근데 격자삼각형의 면적은 세 꼭지점이 격자점 위에 있는 격자삼각형의 면적은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가 다 있는 삼각형은 무조건 면적이 유리수이므로 문제 1에 의해서 유리수이므로 정삼각형의 면적은 격자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될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류법의 거의 마지막은 거의 비슷하게 끝나죠. 무엇의 모순이 되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최초의 명제, 문제에서 요구한 명제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답안의 마무리에 가정이 명제의 전제에 위배되므로 이 명제는 참이다. 이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부정명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명제를 이제 정식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귀류법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정명제를. 그래서 위에 귀류법적 가정은 명제, 이 문제 명제, 1번 명제, 명제의 전제에 위배되므로 이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귀류법의 마무리까지 구조를 좀 잘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영역에 잘 활용하는지 논술 문제 특징과 이런 거 어울려서 한 번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논술 문제 구성 특징은 타 문제도 앞으로 봐가는 여러 논술 문제에서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문항간 연계성을 활용해라라는 내용들이 논술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 있는 거는 여러분들 설문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체크를 해두시고요.